어, 워드 2016을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검색 안 보이면 이렇게 검색 단추 눌러서 워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워드 2016을 실행해 보시면 되겠고, 책 내용은 우리 몇 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냐면은 16페이지부터 시작할 거고요. 16페이지에 워드책 1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부터 시작할 거고,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서 워드 관련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그 워드.zip 파일을 압축 풀었으면은 거기서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 모스 워드 폴더에 아마 챕터 1이라는 폴더가 있을 것 같고, 그 챕터 1 폴더에 보시면은 거기에 브로슈어라는 파일이 있습니까? 브로슈어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나중에 뒤에 쓸 파일이 브로슈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스 워드 챕터 1 폴더에서 브로슈어라는 파일을 열어서 할 겁니다. 편집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쓰시고요. 필요한 파일이 없는 사람은 카페에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뭐 웹하드에서 뭐 다운받으셔도 되고, 뭐 워드 관련된 파일을 다운받아서 압축 풀어서 꼭 쓰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워드 2016 실행해가지고 파일의 열기로 찾아보기로 모스 워드 챕터 1 폴더에 브로슈어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해봅니다. 워드가 문서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문서 작업을 할 때 그 16페이지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뭔가 복구 저장 간격 설정을 한다든지, 로컬 파일의 위치를 기본 잡히는 그런 기본 폴더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그런 일을 만약에 하고 싶다면, 아까 전에 우리 파워포인트 할 때 글꼴 포함하는 옵션을 줬듯이, 아까 파워포인트는 글꼴이 중요해서 글꼴 포함시켜서 저장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거 할 때처럼 파일 탭의 옵션에서 하시면 되고요. 파일의 옵션에 와보시죠. 여기서 저장할 때 옵션이었잖아요. 그 워드도 보면 이렇게 저장할 때 옵션에서 글꼴 포함하는 옵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파워포인트에서는 이제 요거 체크해서 아까 사용 중인 문자만 포함하도록 해서 저장까지 눌리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죠. 지금은 이제 워드에서는 저장할 때 이 자동 복구 저장 간격 10분으로 돼 있죠. 근데 15분으로 합니다. 갑자기 다운되거나 했을 때 복구 파일이 살아나거든요. 내가 미처 저장을 못했더라도 갑자기 다운됐다고 파일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워드를 다시 실행시켜 보면 복구됨 하면서 딱 복구가 되거든요. 그거를 저장하는 간격입니다. 그거를 15분 간격으로 좀 늘려줘라. 15분으로 늘리고, 또 기본 위치는 로컬 파일 위치는 항상 문서입니다. 보면은 워드는 문서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도큐먼트인데, 이거를 바탕화면으로 해라고 하네요. 그러면 찾아보기를 눌러가지고 바꾸시면 돼요. 네, 찾아보기 눌러서 바탕화면으로 바꾸시면은 아마도 이렇게 바탕화면 확인했을 때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건 뭐를 한 거냐면은 제가 따라할 필요 없는데, 제가 만약에 새 문서를 만들잖아요. 새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저장하기를 눌렀을 때 잡히는 폴더, 기본 로컬 위치, 그게 바로 찾아보기를 딱 눌렀을 때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쓰시면은 좀 안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항상 기본 로컬 위치가 문서로 잡혀 있을 거니까, 어, 다시 이거는 파일의 옵션에 가셔가지고 다시 좀 원래대로 바꿔주십시오. 파일의 옵션에 그 저장 옵션을 그냥 다시 문서로 해주십시오. 로컬 파일의 위치를 다시 찾아보기로 해가지고 데스크탑 문서로 데스크탑으로 하지 말고 도큐먼트로 해주세요. 네, 문서로 해놓는 게 좋아요. 다시 좀 바꿔주세요.
찾아보기로 문서로.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로 가볼게요. 뒤에 19페이지에서는요 서식 파일 만들기 및 적용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워드는 확장자가 워드 파일의 확장자는 docx인 거를 아까 전에도 우리가 뭐 슬라이드 개요로 워드 문서 넣어봤기 때문에 뭐 알고 계실 텐데, 그죠? 워드 문서는 기본 확장자가 docx지만 일반 워드 문서는, 근데 서식 파일 같은 경우는 확장자가 docx가 아니라 dotx, dotm 이런 게 서식 파일입니다. 영어로 그 템플릿이 서식 파일을 의미하고 dot 들어가는 것들은 내용보다는 서식을 불러서 쓰겠다, 뭐 그런 파일이거든요. 그런 서식 파일로 저장해서 그 특히 서식 파일에 있는 이런 그 스타일, 뭐든 스타일이 중요하거든요. 막 표준 스타일, 제목 1, 2, 3 막 이런 제목 스타일, 뭐 강한 강조 스타일, 이런 스타일들이 서식 파일에 있는 걸로 다시 뭐 복사해서 막 덮어쓰기에 쓴다든지, 그러니까 서식 파일에 있는 스타일을 따로 불러서 여기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서식 파일에 있는 스타일로 바꿔서 쓴다든지, 뭐 하여튼 문서의 서식을 따로 저장하고 있는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워드는 이런 서식 파일을 뭔가 첨부해서 업데이트 스타일로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특정 서식 파일에 있는 스타일 하나만 복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 막 시험에 나오고 있거든요. 서식 파일의 개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20페이지 문제를 일단 풀어볼게요. 서식 파일이 뭐 하는 건지. 20페이지에는 지금 우리 열어놓은 브로셔 이 파일로 하는 건데요. 현재 문서를 브로셔라는 이름의 서식 파일로 저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파일 탭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해야겠네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눌러가지고, 이름은 브로셔라고 할 거고 서식 파일로 저장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 워드 문서가 아닙니다. 네, 얘는 파일 형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워드 서식 파일로 docx. 아마 이걸로 바꾸는 순간 저장 위치도 오피스 서식 파일 폴더로 자동 잡힐 겁니다. 이걸로 딱 바꾸는 순간 위에 오피스 서식 파일 폴더 위치로 잡히고 있죠. 여기에 저장하셔야지 서식을 바로바로 불러 쓸 수 있고요. 하여튼 이걸로 바꿨으면은 이름은 그대로 브로셔니까 뭐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대로 해서 저장을 하세요. 저장을 누르면 이제는 브로셔가 서식 파일로 이게 등록이 됐고, 우리가 방금 저장시킨 그 서식 파일로 21페이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브로셔 docx 서식 파일을 이용해서 새로운 문서를 엽니다 라고 했는데요. 현재 열려 있는 이 브로셔 docx는 저처럼 파일 탭에 닫기로 닫으십시오. 워드를 끄지 마시고요. 파일 탭에 닫기로 닫을게요. 그리고 파일 탭에 가서 새로 만들기로 가서 개인 서식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은, 개인 눌러가지고 거기에 브로셔가 있습니까? 브로셔라고 있죠? 생겼죠? 그 파일에 새로 만들기에 개인 서식 파일로 가보면 아까 오피스 서식 파일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브로셔를 클릭해서 바로 새 문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새 문서죠. 위에 보면 제목 표시줄 보면 새 문서지 않습니까? 브로셔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새 문서가 서식 파일에 있는 서식을 그냥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로 오세요. 뒤에 22페이지로 왔고 중요한 문제네요. 22페이지부터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왔네요. 워드는 개발 도구 탭을 표시를 꼭 하는 문제가 있고요. 꼭 해야 되고, 개발 도구 탭에서 서식 파일 작업을 하거든요. 일단 그리고 현재 문서가 이거는 22페이지의 문서는 우리하고 다른 문서인데 다이어트네요. 이 문제를 풀 때는 다이어트 파일 열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파일은 파일에 닫기로 닫고,
파일의 열기로 찾아보기로 필요한 파일이 모스 워드 폴더에서 챕터 1 폴더에 다이어트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되겠어요. 네, 편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쓰시고요. 뭐 이런 탐색창 열리는 거는 닫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가 탐색창 꺼내서 쓰면 되니까 저런 탐색창 닫으셔도 좋고요. 뭐 한 페이지로 보이든 저처럼 두 페이지로 보이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확대 축소 배율이나 화면 해상도에 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22페이지에서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개발 도구 탭을 표시를 하라고 먼저 나왔죠. 이 개발 도구 탭은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23페이지 쪽에 플러스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부분 보이시죠? 책에 정말 중요한 그림이네요. 23페이지의 그림들이 위에 그림 두 개가 파일의 옵션에 가서 개발 도구를 표시하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집에서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파일 탭에 가서 옵션으로 와보시죠. 혹시 파일의 옵션에 바로 안 들어가지면은 홈 탭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여기 리몬 메뉴 사용자 지정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파일 옵션으로 가는 거나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이렇게 가도 돼요. 파일의 옵션으로 오신 분은 여기 개발 도구 표시하는 건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우리가 여기 리본 메뉴에다가 개발 도구를 맨 오른쪽에 등록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개발 도구가 체크가 안 돼 있죠.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발 도구를 체크하셔서 확인해 보시면은 아마도 개발 도구 탭이 이렇게 나타났을 겁니다. 이 개발 도구에서 우리가 서식 파일 작업을 할 때는 요걸 써야 되고 나중에 또 매크로 작업하는 일도 있거든요. 매크로도 작업해야 되고 또 뭐 컨트롤도 넣어야 되고 할 일이 많거든요. 이 개발 도구에서 편집 제한도 걸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꼭 꺼내서 쓰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도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원래 우리가 꺼내서 써야 되는 거고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 자체에서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합니다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말 워드나 엑셀에서 중요한 거고 이제 개발 도구를 이렇게 꺼냈으면 우리는 지금 문서 서식 파일을 클릭해 볼게요. 왜냐하면 여기 지침서 dotx 서식 파일을 현재 문서에 적용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스타일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십시오. 근데 뭐뭐.dotx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otx 이런 건 서식 파일이에요. 그래서 뭐뭐.dotx 시험 문제에서 dotm 이런 확장자가 보이는 문제들은 전부 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네. 문서 서식 파일, 개발 도구의 문서 서식 파일. 그럼 개발 도구 문서 서식 파일을 클릭하고 첨부를 눌러가지고 파일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찾을 파일이 지침서 dotx네요. 첨부를 눌렀을 때 필요한 파일이 바로 안 보이죠? 그러면 문서에 가서 또 시험지에는 뭐 문서 쪽에 보통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 모스 아까 워드 폴더에서 모스 워드 폴더에 챕터 1 폴더에 있겠네요. 챕터 1의 지침서 dotx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렇게 첨부를 해주세요. 찾아가지고 단 이렇게 첨부를 한 다음에 스타일을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 지침서가 가진 제목 1스타일, 제목 2스타일 막 이런 걸로 현재 문서가 바뀌도록 아마 현재 문서의 이런 제목이나 제목 1스타일 이런 것들이 스타일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걸 체크하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스타일이 홈탭의 이 스타일이 이렇게 지침서에 있는 스타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였고요. 뒤에 25페이지의 적응 문제도 중요한 문제니까 집에서 한번 나중에 따로 해보시고요. 우리는 26페이지로 갈게요.
26페이지에는 그 검토 및 비교 병합하는 게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그 엑셀 세기능이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필요한 파일은 엑셀 세기능이라는 파일이 없나요? 세기능 수정만 있고, 이게 엑셀 세기능이 없네요. 일단 좀 실수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챕터 1에 일단은 엑셀 세기능 수정을 열어보십시오. 엑셀 세기능 수정 파일을 열어보시고 편집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쓰겠습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그 27페이지의 내용을 보면은 문서의 변경 내용을 추적하도록 설정한 후 6가지 차트 종류 텍스트에 6가지 차트 종류 새로운 6가지 새로운 차트 종류 텍스트로 수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검토 탭에 가서 변경 내용 추적을 눌러주세요. 검토 탭에 변경 내용 추적 이거를 키면 이제부터는 모든 내용들이 추적이 됩니다. 내가 변경하는 사항들이 이 사람이 뭘 삽입했다, 뭘 바꿨다, 뭐 네, 글꼴을 뭐 어떻게 바꿨다, 다 추적되거든요. 변경 내용 추적을 눌렀으면은 문제에서 시킨 대로 6가지 새로운 차트 종류 텍스트를 이거를 6가지 새로운 차트 종류 텍스트로 돼 있네요. 이거 파일이 그러면 우리가 좀 약간 응용해서 6가지 새로운 차트 종류 이거를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6가지 새로운 차트 종류의 추가라고 바꿔보시죠. 추가 이렇게 뒤에 저처럼 의 추가라는 글자를 넣었죠. 뭐 아마 이런 표시가 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밑줄이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나거나 뭐 밑줄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표시가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엑셀 2016의 세기능 제목이죠. 제목을 블럭 지정해 보세요. 제목을 빠르게 3번 클릭해서 블럭 지정을 한 다음에 글꼴 크기를 20포인트로 바꾸고 또 굵게는 이미 돼 있으니까 우리는 기울인 꼴 해보죠. 기울인 꼴도 해보고 색깔도 빨강 강조 2로 강조색은 위에 테마 색깔에 있습니다. 빨간 강조 2 이렇게 바꿔보고 그런 게 또 추적이 되고 있죠. 우리가 이걸 눌러놨기 때문에 지금 추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변경 내용 추적을 해라고 눌러놨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하는 내용들이 지금 다 이렇게 추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간단히 보이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모두 표시될 수 있도록 메모 및 변경 내용이 모두 표시될 수 있도록 변경 내용 표시 옵션을 설정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저처럼 빨간 색깔로 이렇게 옆에 나오는 거 간단히 돼 있는 거고요. 변경 내용을 모두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풍선 도움말로 뭐 자세히 나오죠. 모두로 하면은 이걸 클릭하거나 얘를 클릭하거나 이렇게 변경 내용이 지금 간단히 되어 있는 것을 모두로 이렇게 해보시거나 지금 제대로 이제 보이죠? 그 다음에 29페이지로 와보시고요. 29페이지에 변경 내용 추적을 해제할 수 없도록 옵션을 설정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암호는 다시 1111로 입력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경 내용 추적을 함부로 지금 껐다 켰다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내가 끄면은 마음껏 바꿔도 뭐 추적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함부로 껐다 켰다 하지 못하게 막고 싶으면은 여기서 추적 잠금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변경 내용 추적에 추적 잠금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암호는 1, 4개로 하랍니다. 추적 잠금에서 암호는 1, 4개. 그렇게 됐으면은 확인. 그럼 이제 함부로 끌 수가 없네요. 네, 다음 30페이지로 와 보시고요. 다시 잠금을 또 해제하랍니다. 네. 다시 우리는 잠금을 그러면 또 방금 잠근 거를 또 풀어야 되겠네요. 추적 잠금을 다시 눌러서 암호를 주세요. 잠금을 해제해 주세요. 해제하고 31페이지에는 문서에 그 서식 변경이 추적되지 않도록 옵션을 변경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방금 서식 바꾼 거 이런 거 추적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글꼴색 바꾸고 뭐 이런 게 추적이 됐는데 이런 거는 좀 추적이 안 났으면 좋겠대요. 추가 뭐 삽입한 거나 뭐 이렇게 딜리트로 내가 삭제하거나 이런 거는 추적이 돼도 좋은데 서식 바꾼 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가 글꼴을 막 바꾸면은 이게 다 이렇게 서식이 바뀐 게 추적이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은 고급 추적 옵션에서 고급으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 땐 항상 우리가 이걸 눌렀잖아요. 변경 내용 추적 옵션 대화 상자를 불러보세요. 여기서 고급 옵션으로 가야 합니다. 고급 옵션으로 와 보시면 거기에는 이렇게 이제 고급 옵션에서 보면 삽입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까 삽입한 내용이 밑줄로 나온 이유가 여기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줄로 나왔던 겁니다. 그런 것도 다 바꿀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서식 추적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고급 옵션에서 얘를 체크를 푸세요. 서식 추적을 끄고 얘를 체크를 풀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 확인.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인하고 가져오기 및 변환 쿼리 블럭 지정을 다 한 다음에 이거를 14포인트에 블럭 지정을 해서 14포인트의 글꼴색을 진한 빨강색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얘처럼 추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블럭 지정을 하시고 저처럼 왼쪽 여백을 워드는 왼쪽 여백을 딱 한 번 찍으면 이렇게 줄 전체가 선택되고 왼쪽 여백을 더블 클릭하면은 단락이 선택되고 왼쪽 여백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왼쪽 여백을 3번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되고 이러니까 왼쪽 여백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선택을 하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아요. 네, 그럼 여기 블럭 지정을 했을 때 글꼴 색도 바꾸고 해보세요. 그런다고 추적이 되지 않죠? 14포인트에 글꼴 색은 진한 빨강 색깔로 이렇게 하라고. 그죠? 아무 반응이 없죠? 위에처럼 추적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고급 옵션에서 얘를 껐기 때문에 그 다음 뒤에 33페이지로 와보세요. 33페이지에서는 네. 클릭 한 번으로 예측이라는 텍스트에 이것이 예측 시트라는 기능입니까? 라는 메모를 추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예측이라는 텍스트를 블록 지정하세요. 워드에서도 검토 탭에 메모 넣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파워포인트에서도 나왔죠. 근데 워드에서도 어떤 텍스트 블록 지정해놓고 검토에 새 메모 해서 메모를 이렇게 넣는 문제와 회신하는 문제 또 메모 완료 표시하는 문제까지 워드는 나오거든요. 중요합니다. 메모 작업 이거 중요한 문제고요. 블록 지정을 꼭 하고 하세요. 검토에 새 메모를 클릭하고 내용은 정확하게 이것이 예측 시트라는 기능입니까? 정확하게 넣어주시고요. 메모를 넣고 나서는 있잖아요. 워드는 바깥쪽으로 꼭 빠져나오세요. 본문 쪽을 하여튼 이런 데를 찍어서 빠져나오세요. 왜냐하면은 메모 안쪽에 있으면 뭐 안 되는 게 많아요. 나중에. 네. 나중에 메모 넣고 나서는 항상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걸로 해주세요. 그 다음 34페이지로 와보시고요. 34페이지에서는 문서에 있는 메모에 맞습니다라는 텍스트로 회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회신하는 것도 파워포인트 할 때도 나왔었고 워드에서 또 나옵니다. 근데 메모가 지금은 우리가 방금 넣은 거라서 잘 보이지만 시험 시에는 잠깐 이 메모 변경 내용 표시 쪽에서 메모를 꺼보세요. 불을 끄세요. 메모를. 시험 시에는 메모가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파워포인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메모가 안 보이는데 메모를 찾아서 뭐 회신을 해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파워포인트에서도 제가 검토의 메모 그룹에서 다음 단추를 눌러서 찾으면 된다 했죠. 메모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도 워드든 이렇게 막 메모를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숨겨놓기 때문에 다음으로 누르면 찾아줍니다. 다음 메모가. 그리고 메모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찾고 그래서 회신을 할 때는 요거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저처럼 회신 단추가 뭐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마우스 회신 단추가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시험 시에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메모에 회신 하면 되거든요. 오른쪽 마우스 메모에 회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침표까지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메모에 회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페이지의 메모를 완료로 표시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메모를 완료로 표시하는 것도 그냥 오른쪽 마우스 원래는 단추가 또 뭐 완료 표시하는 단추가 또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메모를 완료 표시하는 거. 네. 메모 해결이라고 뜨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메모 해결이라고 나오는 것도 완료 표시하고 똑같은 겁니다. 메모 해결도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위에 거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메모 완료로 표시를 해주세요. 바깥쪽 찍어서 빠져나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넣고 회신하고 완료 표시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36페이지의 문제를 풀어보고 마칠게요. 36페이지의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서요. 문서의 서식 변경을 제외한 모든 변경 내용이 표시되도록 합니다. 표시된 변경 내용을 적용하고 변경 내용 추적 해제하십시오 했는데요. 처음에도 이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서식 변경을 제외한 모든 변경 사항이 표시되도록 해서 표시된 변경 내용만 적용한다는 뜻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서식 바꾼 거는 적용을 하기 싫다. 이거는 마음에 안 든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막 삽입한 거나 뭐 삭제한 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적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 변경 내용 표시 쪽에 가서 서식은 풀어야 됩니다. 검토의 변경 내용 표시에서 서식을 풀면 아까 우리 서식 바꾼 추적된 그 내용은 아마 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죠? 서식을 풀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런 삽입된 내용이나 뭐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삭제했다? 그러면 이런 삭제된 내용 이런 것들은 적용을 하고 싶고 서식 바꾼 거는 적용하기 싫고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럴 때는 하여튼 이렇게 서식은 풀고 메모 및 변경 내용 표시해서 얘는 체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적용을 할 때 표시된 변경 내용 모두 적용으로 하면은 지금 눈에 표시되고 있는 이런 것만 표시되고 있는 추적되고 있는 내용들만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표시된 변경 내용 모두 적용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시고요. 네,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게 나오고 그러면 서식 바꾼 거는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서식 바꾼 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적용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변경 내용 추적도 해제하라고 했네요. 이제는 더 이상 추적되지 않도록 변경 내용 추적도 불을 끄세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 아마 제가 이게 아까 파일이 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파일을